여기서 진행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면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정면을 뜻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면의 우측 면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양과 우측면에 바라봤을 때의 모양이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복잡한 그림일 경우, 아니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에 평면도를 또 배치를 하게 되고, 그것을 제3각법이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계 제도를 할 때, 이제 생산자동화 기능사 안에서 과제를 할 때, 그리고 이제 KS 규격이 제3각법이기 때문에 정면과 우측면 그리고 평면 이렇게 세 개를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제 원통형이나 이제 세 개의 스케치를 전부 다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정면과 우측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면과 우측면을 보고도 그림을 확인해서 그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정면과 우측면을 제시하고 있고요. 모형을 보게 되면은 원형에서 이제 밑에 10 그리고 15, 10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중심을 기준으로 위에 10 그리고 맨 밑에를 기준으로 10만큼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고요. 돌출은 이제 우측면들을 보시면은 이제 20의 원을 돌출한 후에 앞쪽으로 10, 20, 30만큼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출된 그 단계별로 10만큼 돌출이 되어 있고, 정면에서는 이제 10, 20, 10, 15, 10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줘서 돌출이 되어 있다입니다. 제가 이 과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케치를 그리면은 그 스케치를 이용해서 한 번의 과제만 돌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스케치를 한 번 그린 다음에 여러 번 돌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생각보다 이 돌출 명령을 사용할 때 스케치를 한 번씩 활용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제를 좌측 하단에 표시를 하고요. 파일, 새 파일, 파트, 똑같이 정면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원을 선택해서 원을 그려주고요. 조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그를 선택해서 원의 크기가 50이죠. 원의 크기를 5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직선을 그리는데 중심을 지나는 직선 하나 그려주고요. 밑에 있는 직선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릴 때는 노란색으로 일치와 수평 조건이 들어가게 그려주셔야지 나중에 편하십니다. 노란색은 자동 부여되는 스케치 구속 조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얀색은 그냥 이 구속 조건이랑 비슷한 상태이다 를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노란색 수평 조건이 들어가게 제가 했고, 치수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원을 선택하면 이렇게 중심이 선택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호의 끝과 선택이 된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을 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10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는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피처 돌출. 자, 제가 아까 이제 돌출 명령에서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이 이 두 개였는데, 이제 선택 프로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택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이 가려졌으니까 줄이고요. 선택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스케치에 폐곡면이 여러 개 존재할 때 어떤 폐곡면을 돌출시킬 거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스케치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폐곡면이 4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번이 존재하고 2번, 3번, 4번의 폐곡면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4개의 폐곡면이 있는데 어떤 폐곡면을 돌출시킬 거냐, 어떤 폐곡면을 선택할 거냐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 프로파일을 두고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를 돌출한다.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를 돌출한다.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다 선택하면은 원형 그대로 돌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처 명령은 폐곡면을 잡게 되고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그 명령들은 사각형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돌출을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폐곡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선택 프로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다시 과제 그림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전체가 뒤로 20만큼 돌출이 되어 있고 앞으로 10씩 단계별로 돌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0을 먼저 뒤로 돌출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20만큼 여기에 20을 넣으면 되겠고요. 반대 방향을 눌러주면은 뒤로 20이 돌출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20 이렇게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확인. 그러면은 이제 정면을 기준으로 우측면을 수직 보게 하면 정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20만큼 뒤로 돌출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과제를 다시 보시면은 앞으로 10 이렇게 돌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를 했어요. 여기서 스케치를 그려서 뭐 그리고 돌출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의 스케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보스 돌출해서 이 삼각형을 눌러주면은 이제 우리가 활용한 스케치가 뜨는데요. 누르고 스케치를 선택해서 돌출을 눌러줍니다. 그 선택 프로파일에서 이제 돌출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선택하고 1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확인. 다시 스케치를 선택하고 돌출 이 부분을 선택해서 20.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돌출 30.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내용은 스케치를 선택하고 거기서 선택 프로파일로 영역을 선택해서 돌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스케치가 없이 돌출을 한 게 아니에요. 스케치가 없이 돌출을 한 게 아니라 스케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스케치를 다시 활용했다. 그리고 선택 프로파일을 통해서 영역을 새로 설정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스케치를 완벽하게 다 그려놓은 다음에 돌출만 여러 번 시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게 이제 생산자동화 기능사 수준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스케치를 정확하게 한 번에 다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다단 돌출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게 완성을 하는 거죠. 3D 모델을. 사실 다단 돌출이라는 말은 제가 명명을 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은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한 스케치를 가지고 여러 단계로 돌출을 한다. 그래서 다단 돌출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의 중복 활용, 다단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스케치 1 하나를 활용해서 돌출을 4번을 줬죠.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전체를 돌출하고 프로파일별로 다 따로따로 나눠서 돌출을 해서 이렇게 다단 돌출을 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작업 속도를 올리시고 또 정교한 작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3D 모델 기초과제 1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밑면이 60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면에 세로가 40 그리고 높이가 40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데 이제 10도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과제이죠.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제 10도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지게 돌출되어 있는 거를 이제 9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딱 보시면은 밑면이 정확하게 표시는 안 되지만 딱 보시면은 세로가 40, 가로가 60인 직사각형을 밑면에 그려주고
밑면이라고는 하지만 솔리드웍스 상태에서는 윗면이 되겠죠. 윗면에 그려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돌출을 위로 40을 주는데 9배로 10도를 주면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려운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돌출 명령을 처음 배운 상태에서 여러 어려운 과제를 제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쉬운 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과제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과제를 일단에 띄우고요. 파일, 새 파일, 파트 확인. 자, 60에 40짜리를 그려야 되죠. 윗면이 이제 정확하게 원점을 중앙으로 가르는 윗면이기도 하고 아랫면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스케치를 하고 중심점 사각형으로 그리겠습니다. 족으로 치수를 주고요. 60, 40. 이제 여기까지는 아주 쉽게 그리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피처 돌출 명령을 주시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블라인드는 한 방향, 반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방향 바꿔줄 수 있고 길이를 지정해 줄 수 있고 구배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의 치수와 구배 명령이겠죠. 그래서 돌출을 40 주고 구배를 주고 구배를 10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제 될 겁니다. 다시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면은 블라인드 형태 40mm 10도에 900을 주어서 돌출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밑에가 60에 40이고요. 그룹 돌출, 수돌출 이렇게 명령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높이가 40이 되죠. 높이가 40, 세로가 밑면에 세로가 40, 그리고 가로가 60. 여기 각도가 10도 들어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에 맞는 명령을 통해서 모델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돌출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과제를 알아보았고요. 그럼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60의 정사각형이죠. 60의 정사각형이고 우측면에 봐서도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이제 우측면을 봤을 때는 30의 정사각형이 안에 있고 다시 정면도에 보시면은 그거에 이제 깊이가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깊이 표시를 안 해놨는데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으로 하겠습니다. 20의 깊이를 갖는 네모 구멍이 있다. 정사각형 구멍이 있다. 이것을 그려보자. 그래서 이제 다시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화면을 넘어와서 과제를 좌측 하단에 띄우고요. 파일, 새 파일, 파트 확인. 근데 이거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보시면은 정면은 그냥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우측면에는 이제 정사각형이 있고 안에 정사각형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도면 해석 능력이 될 텐데 정면에 정사각형을 그리시면은 분명히 우측면에 또 정사각형을 그리셔야 돼요. 아니면은 우측에 치우치게 저 이제 20mm의 깊이만큼 뚫린 30mm의 정사각형이 20mm의 깊이만큼 뚫린 부분을 20mm의 직사각형을 그려서 오프셋을 15죠. 15를 줘서 30만큼 돌출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정면의 스케치를 그렸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측면에 돌출을 여러 번 주면 우측면이 더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해석은 자주 과제를 하다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측면에 스케치를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측면 스케치 중심점 사각형 그려주고요. 이렇게 안쪽에 하나를 더 그려줍니다. 이게 그릴 때 이 대각선 부분에 일치 조건을 주게 되면은 바깥쪽 사각형에다가
바깥쪽 사각형에 이제 정사각형 명령을 줬을 때 안쪽 사각형도 당연히 정사각형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60을 주고요. 스케치 구속 조건이 지금 안 보이는데 스케치 구속 조건을 보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가로 직선과 세로 직선에 동등 조건을 줬습니다.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동등 조건은 길이를 같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같게 했고 이제 가로의 길이에 60을 줬기 때문에 60짜리 정사각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30이 되겠죠. 30만 주어도 여기에 이 대각선이 이 대각선에 일치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점이 그래서 정사각형이 같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검은색에 완전 정의된 스케치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피처 돌출을 주고 이제 방향을 어떻게 할까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선택 프로파일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쪽과 바깥쪽을 다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방향을 바꾼 다음에 40만큼 돌출을 해줍니다. 자, 이게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이제 정면에서 보시면은 왼쪽으로 40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20만큼 돌출을 해야겠죠. 오른쪽으로 20만큼 돌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들어와서 이걸 선택해 줍니다. 선택해서 스케치 돌출 하게 되고 선택 프로파일을 이제 지금 맞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상 바깥쪽으로 선택해 주고 20만큼 돌출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듯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정면에서 보면은 60짜리 정사각형, 우측면에서 보면은 60짜리 정사각형 안에 30짜리 정사각형만큼 뚫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20만큼 돌출되어 있다.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거를 또 설명을 한번 더 드리자면은 정면에서 보고서는 정면에서 보는데도 우측면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상단에 단면도 명령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면도 명령을 넣으시고 특정 평면을 선택하시면은 이제 특정 평면을 선택하게 되시면은 그 면을 기준으로 잘린 걸 볼 수 있는데요. 단면도를 선택하고 정면을 선택한 상태, 정면이 여기 선택되어 있죠. 선택한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잘린 단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돌출 컷처럼 이제 피처 명령을 통해서 잘라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잘리고요. 그래서 물체를 확인할 때 이 단면도 명령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과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딱 정면도만 보면은 사각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측면도를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해석하자면은 40짜리 원이 있고 그 원의 중심을 20짜리 원이 이제 관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40짜리 원통의 옆 중심부를 이제 20짜리가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과제를 하단에 띄우고 진행하겠습니다. 파일, 새 파일, 파트 확인. 자,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단 돌출이 어려울 것 같아요. 우측에서도 원, 정면에서도 원이기 때문에 저는 우측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요. 원을 이렇게 그려주고 크기를 주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과제를 보시면은 40, 20, 60이죠. 그래서 40. 피처 돌출. 중간 평면으로 돌출을 해야지 나중에 정면에 원을 뚫을 때 원이 원점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으로 40 돌출을 해주고요. 다시 정면을 잡고 스케치 하고 원을 해서 40이 돌출이 아니네요. 60 돌출이죠. 그래서 항상 확인을 잘 하고 하셔야 됩니다. 60 돌출이죠. 중간 평면 60 돌출
치고 정면 스케치를 눌러주신 다음에 원을 눌러서 이렇게 원의 크기는 20이었죠. 10을 주고 피처 돌출 컷 양쪽 관통 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제가 세 번째 과제여서 일부러 좀 빨리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팁이 될 수 있는데, 이 선을 올리면은 여기까지 딱 올리면은 이제 돌출까지의 명령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까지 올리면은 완전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을 잡아 끌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제 보스 돌출까지 된 게 보이고요. 이걸 이렇게 올리면은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다 올리면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다 그려놓은 과제를 갖고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할 때 이 명령을 자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면은, 자, 우선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 제가 돌출을 했습니다. 스케치를 할 때 우측면에 40을 줬고요. 그리고 그거를 양쪽 방향 돌출을 했죠. 자, 여기서 편집을 들어가 보면은 중간 평면에 60mm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치 평면을 중간으로 해서 양쪽으로 60, 그러니까 30씩 좌우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돌출을 한 이유는 뭐냐,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점이 중앙에 오죠. 그러니까 이 과제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중앙에 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측면에서 원통으로 내리고 정면에 원이 또 있는데, 그 원이 원점에 위치하다면 더 쉽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간 평면을 활용을 했다 말씀드렸고, 이 중간 평면의 활용은 결국에는 스케치나 도면 해독 능력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원통을 우선 만들어줬다.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컷 돌출은 그래서 그대로 그렸죠. 그래서 제가 그대로 원점에다가 원을 하나 그렸어요. 왜냐면 이 원점이 정중앙에 위치하죠. 이 원통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20을 주고서는 20짜리 원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컷 돌출을 줍니다. 컷 돌출을 주면은, 컷 돌출을 주고 이렇게 관통 양쪽을 줬어요. 그러니까 스케치가 여기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를 양쪽으로 이렇게 돌출한 거예요. 양쪽으로 돌출을 했습니다. 양쪽으로 돌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양쪽 끝까지 관통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처음에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그럼 관통을 했으면은 여기까지 뚫어야지 왜 여기 더 튀어나오게 뚫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나온 부분까지 관통 명령을 줍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관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관통을 해서 양쪽이 다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면도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잘라서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수직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정면을 수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과제에서 봤던 그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도면을 그대로 두고 도면을 해제한 다음에 우측면을 수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도면에서 봤던 이 우측면이 나오는 거고, 처음에는 이 도면을 보고서는, 이 도면을 보고 3D 모델을 예측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주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접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과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습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출 보스 베이스, 돌출 컷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케치를 작성하고 그것을 이제 피처 명령을 통해서 튀어나오게 하는 게 돌출이고, 그 부분만큼 이제 돌출시켜서 잘라내는 게 돌출 컷이었습니다. 돌출 컷과 돌출 보스 베이스 명령에는 시작의 위치를 정하는, 시작 평면을 정하는 것과 이제 블라인드냐 양방향이냐 블라인드냐 중간 평면이냐
이제 그 방향을 정하는 명령도 중요했고요. 방향을 바꿔주는 명령, 깊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케치 돌출 컷이나 돌출의 시작 지점을 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스케치 평면이냐 오프셋이냐 정도를 우선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출 컷에서 관통, 양쪽 관통, 그리고 돌출 보스에서 중간 평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굽해주기 명령을 알려드렸죠. 굽해는 각도가 기울어지게 돌출시키는 것인데 아주 흔하게 나오는 과제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굽해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다단 돌출, 돌출 컷인데 스케치를 여러 번 활용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개념이 처음에는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스케치를 하나 그려서 여러 번 돌출시키고 여러 번 컷을 시키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면의 해독 능력이 우선 따라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 과제들을 접하고 여러 번 그려보시면서 도면 해독 능력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돌출 보스 베이스와 돌출 컷, 그리고 굽해주기, 다단 돌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스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처음으로 3D 모델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생각보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이고, 하다 보면은 쉬워집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과제, 시작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스케치 관련 과제 자료집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 자료집들을 구매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이제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스케치 과제들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제가 오늘 설명드린 돌출, 돌출 컷, 그리고 이제 굽해주기, 다단 돌출 명령을 활용해서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가시면서 항상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리는 게 가장 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과제를 작성하시면은 금세 이제 여러분들도 솔리드웍스 스케치 돌출 명령 활용에 고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회전 보스 베이스, 회전 컷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